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슬로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투기 세력이 특정 세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내부가 전부 다 지금 투기 세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거라고 봐요. 인간은 누구든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자기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갖게 하는 마인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옆에 봤더니 다 반칙이고 법을 어기고 그러고도 되더라 라고 하는 순간 불공정, 부정이 인간의 본성과 맞닥뜨리게 되면 저는 괴물을 낳는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또 박사님 모셨으니까 이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값과 전셋값에 대한 전망을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올해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라는 건 거의 지금 약간 일치하는 것 같고 이제 오른다 안 떨어진다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집값이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만 올라가 있는 것은 네. 또 그거는 실체적인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마 올해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은 상존한다라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전히 저금리, 유동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요인은 없다고 보는 건데 네.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거래가 수반되는 호가일까?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약간 오르거나 유지되는 국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올해는 버티는 국면이지 네. 주택 가격이 뭐 오르거나 유지가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럴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경제적 외생 변수가 네. 주택 시장을 어떻게 강타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여기서 조금만 오르면 네. 대외 경제 여건이 조금 안 안 좋아지면, 좋아지거나, 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집값은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내려가는 것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은 뭐 항상 집값하고 조금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을 하죠. 전세값이 쭉 올라가면 집값이 네. 일정 시점이 지나면 집값이 오르는데 그동안은 집값이 너무 올랐어서 네. 이제 아마 전세 가격이 추격 매수하는 정도의 단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값이 멈추면 전세 가격도 일정 부분 멈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서울은 절대적인 집값이나 전세값이 금액 단위로 너무 커서 네. 최근에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네. 국민들 생각에 이게 네. 체감이나 될까? 뭐 어떤 분들 막 10억 오르고 1억 떨어졌는데 이게 뭐 떨어진 거냐 뭐.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의 집값은 뭐 떨어져도 크게 체감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집 문제를 지금 해결 안 하면 나중에 미래에 내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이나 미래나 큰 차이 없을 거다 아니면 미래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저는 집값에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너무 집값이 이제 절대 수치를 오르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충격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정부가 더 스텝이 더 꼬이는 거죠. 이제 뒤로 갈수록. 네. 그래서 경착륙 얘기가 사실은 조금씩 나와요. 지금 경착륙 얘기를 하면은 많이 이제 댓글이 안 좋은데 그런 걱정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좀 보시나요? 금리의 변동성이 있다면 저는 금리의 변동성이 있다면 네. 약간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조금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집을 산 계층들을 보니까 의외로 30대와 40대 중반이 집을 많이 샀어요. 많이 샀죠. 네. 네, 근데 우리가 고용만 유지될 수 있다면 특히 집산 30대, 40대들은 제 판단에는 자영업자들보다는 근로소득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다라고 치면 이 사람들이 집을 던질 가능성은 많진 않죠. 그래서 뭐 저는 집값이 그렇게 경착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변상황이 생겼을 때 이들도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애들 교육비 이게 소비 지출할 게 많아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분명히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환수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이자를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꼭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집값이 약간 뭐 현상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경기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세부담을 강화하고 요즘 전기료도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 뭐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전기료, 공공요금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가계를 압박한다면 저는 소비는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네. 여쭐게요. 그 무주택자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음, 저는 일단 뭐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너무 사전 청약에 희망 걸지 마세요. 사전 청약은 오랜 기간 동안 전세를 유지해야 되고 네. 생각보다 안에 뜯어보면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적극적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정부가 너무 청약 시장을 키워놨기 때문에 네. 다음 정권도 이 청약 시장을 쉽게 거둬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약 시장에 대한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이 전세를 사실 텐데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을 이왕이면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집값이 출렁이는 거는 뭐 우리가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집값이 출렁일 때 지금 워낙 전세값이 높다 보니까 네. 집주인들은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을 준비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그렇죠. 세입자한테 다음 받아서 받으려고 주는 하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전세값이 떨어지면 내가 더 싼 전세로 이사 가고 싶지만 집주인이 빼주지 못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전세 사실 때 집주인의 채무관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을 때의 안전장치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국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낮춰줘서 네. 좀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20대 국회 때 제일 먼저 발의한 법이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네. 의무화하는 거였거든요. 네. 어쨌든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약간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일단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네. 주택 수요가 계속 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주택을 많이 산 이유는 저는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다 미리 땡겨서 샀다고 봐져요. 네. 네, 그러면 수요가 더 팽창적으로 늘 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고요.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많은 사인이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양도세 풀면 언제든지 주택 공급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은퇴자들에게 조금 더 교외로 나가 살 때 네. 서울에 뭐 집을 팔거나 또는 전세를 주고 나가 살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네. 저는 훨씬 더 도심에 필요한 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로 치면 공급에 대한 공포도 저는 조금 과잉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너무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도시계획을 네. 전공하신 분이니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도시, 특히 서울이 너무 도시계획이 천편일률적이다. 뭐 좀 해외 도시랑 비교해가지고 뭐 멋있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서울 하면 어떤 건축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남산도. 네, 그런 일종의 랜드마크를 우리가 마련하는 일도 부족했고 네. 또 그러면 고도의 뭐 우리가 아파트 성능이 좋고 거기에서 아주 토지 이용이 효율성이 높은 그런 걸 추구하고 있나라는 걸로도 보면 좀 좀 별로고요. 애매하죠. 네. 네. 또 우리가 뭐 송 기자님도 영국이나 런던, 뭐 네, 뉴욕 같은 데 파리, 가보면 서울보다 집이 훨씬 더 후진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기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일자리와 기회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창조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저는 서울의 도시계획에서 이제는 물리적인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런 기회를 만드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또 모일 수 있는 유인을 주는가라는 것에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부족한 건 이제 앞으로의 대세는 저는 건강, 네.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정말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좀 대규모의 녹지 공간이 있어서 서울 시민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교통 시스템도 지금보다 조금 더 개혁을 해서 굳이 차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조가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도시 정책은
주택 정책이 거의 90%입니다. 90%죠. 네. 네, 오히려 90%는 집값, 95% 같은데요. 집값, 주택값, 네. 이렇게 주택 짓는 거, 그 두 개밖에는 없는데 이제는 도시 정책이 저는 좀 사회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공간 복지다. 네. 이제 도시라는 곳에서 어디에 살든지 좀 균질한 접근성과 또 좀 균질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가는 것이 저는 공공복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도시계획이 이제 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도시계획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써먹지 못하고 주택값과 부동산에 다 그냥 다 거기다 덮여버려서, 쏟아붓고 있죠. 예, 그래서 네. 저도 도시계획으로 박사학위를 했고, 저는 공공 기반 시설에 자금 조달을 하는 파이낸싱으로 논문을 썼는데 네. 그걸 써보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만 하고 말았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도시계획 전공했지만 맨날 부동산만 맞아요. 쓰고 있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사님이 쭉 얘기를 하셨는데 뭐 공간 복지 이런 네. 얘기들이,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 교통망 이 얘기들이 사실 지금 정부가 했던 얘기예요. 맨 처음 네, 초기에.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보고 있는 지향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가 이뤄가는 이 지금 네. 길이 지금 약간 서로 생각이 달랐지만 너무 자기의 그거를 이렇게 우기다 보니까 약간 좀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문재인 정부 첫 그 공약 중에 도시 재생이라는 게 있었죠. 네. 예, 근데 도시 재생을 그렇게 주창했던 정부가 신도시를 이렇게 그렇죠. 대량으로 지게 될 거라고는 저는 아무도 예상 상상을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이 꼬였다. 네. 예, 뭔가 지향하는 바와 또 실제로 효과가 나는 거에 대해서 엇박자, 또 시장 기능을 무시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스텝을 꼬이게 했던 것 같고요. 제일 전 핵심은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슬로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투기 세력이 특정 세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내부가 전부 다 지금 투기 세력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자기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갖게 하는 마인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옆에 봤더니 다 반칙이고 다 법을 어기고 그러고도 되더라 라고 하는 순간, 그런 일종의 불공정, 부정이 인간의 본성과 맞닥뜨리게 되면 저는 괴물을 낳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의 사태는 그렇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조금 맞물린 거다. 근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글쎄 배를 갈랐을 때 다시 덮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려낼 걸 도려내고 회복하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네. 바쁘신데 저희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박사님을 모신 첫 번째 의도는 저희가 옆에서 보기도 너무 지금 네.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정치색 다 빼고 사실 전문가분으로 모신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지금 정부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네블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